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 하는 김진우입니다. 우리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기본적인 유형자산의 기본적인 이론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바로 이 유형자산에 대한 분계, 예제, 연습 문제입니다. 앞서 학습한 내용들에 대한 복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관련된 회계 처리 지금부터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하나 가구로부터 사무실에 책상을 200만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책상을 구입했다라고 나와 있다. 책상은 계정 과목이 비품이죠. 내가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내용 연수가 나오는데 이 내용 연수는 취득 시점에서는 사실은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내용 연수는 언제? 내용 연수와 잔존가액은 결산 때 감가상각을 할 때 활용하게 되겠죠. 내용 연수는 모르겠고요. 사무실 책상을 200만원에 구입하기로 했다. 그럼 당연히 차변에 비품이 200만원으로 자산이 증가할 겁니다. 대변에 돈을 지급하셔야 되는데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품을 사고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아주 이상한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품 사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계정을 쓰셔야죠. 차변의 비품이 20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문제 2번 넘어갑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15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운임 3만원과 함께 여기서 나오는 이 운임은 운반비가 되고요. 컴퓨터를 구입할 때 발생한 운임은 매입 재비용이죠. 자산을 사면서 비용이 발생했다. 이게 재비용이다 한다면 이 비용은 자산 취득 원가에 어떻게 슝 하고 금액이 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50만원짜리 컴퓨터 비품을 취득했지만 추가로 3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분히 비품은 153만원이 되고요. 돈은 한꺼번에 현금 지급했다라고 했죠. 차분히 비품 153만원, 대변에 현금 153만원이 됩니다. 3번 문제 가시죠. 회사에 업무용 건물을 구입하는 회계 처리가 나옵니다. 건물은 실제 영업에 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의 건물을 쓰셔야죠. 다만 이 건물을 일반적인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합니다. 투자자산 분류입니다. 저희는 유형자산이고 업무용 건물이니까 차변에 건물로 처리를 할 건데 1,500만원 구입하면서 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돈 안 줬죠. 미지급금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50만원 발생했다라고 나오네요. 차변에 건물을 처리할 건데 건물 금액은 1,550만원이 되죠. 왜? 1,500만원의 건물에 취득세 50만원이 슝 하고 합해져서 건물은 1,550만원 될 거고요. 대변에 돈을 지급하는데 1,500만원의 건물 금액은 미지급금 3개월 후 지급이니까 미지급금이 될 거고 현금 추가로 취득세는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건물 금액이 1,500이 아니라 왜 1,550인지는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한대요. 토지를 5천만원에 취득하고 이 토지에 대한 대금은 우리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 우리가 수표를 발행해서 주는 거죠. 당점인 우리가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이 발생하게 될 거고 통장에 당재금 통장의 돈이 감소하게 되겠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원과 취득세 60만원 이 수수료 50만원과 취득세 60만원 매입 재비용입니다. 토지 금액에 슝 하셔야 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냐 아니고 공사가 시작 전이기 때문에 토지 금액이 맞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금액을 토지로 잡고 건물에 대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셔야죠. 우리는 차변에 토지로 처리를 할 겁니다. 토지 금액 5천만원에 중개 수수료 50만원과 취득세 60만원까지 합해서 5,110만원이 토지가 될 거고요. 토지 금액과 수수료, 취득세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수표 발행한 당좌예금 5천만원과 현금 110만원이 추가로 회계 처리되겠습니다. 차변의 토지 5,110만원, 대변의 당좌예금 5천만원, 현금 110만원 회계 처리해 드렸고요.
5번 문제 넘어갈까요? 현대자동차에서 업무용 수용차 한 대를 2천만 원에 구입한다. 2천만 원을 24개월 할부로 구입합니다.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 110만 원 현금 지급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짜리 차를 취득하면서 2천만 원짜리 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가 110만 원 들었으니까 차량 운반구는 2,110만 원이 될 거고요. 차량가액에 취득세가 합해진 금액이죠. 24개월 할부는 돈을 나중에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처리하게 되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차를 할부로 취득해서 미지급금으로 제가 회계 처리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실제 실무적인 회계 처리 하나 우리가 정리하고 간다면 차를 할부로 사면 실무적으로는 그냥 할부가 아니고요. 뭐가 있냐면 할부 금융이 있습니다. 할부 금융. 다른 말로 하면 캐피탈이라고 하죠. 우리가 차를 할부 금융을 통해서 캐피탈사를 통해서 차를 사게 되면 나중에 이 차량 금액을 우리는 자동차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캐피탈사에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캐피탈을 통해서 차를 사게 되면 차 대금을 캐피탈사에서 다 지급하고 전액 우리는 캐피탈사의 차량 가액을 갚는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처럼 그냥 할부라고만 나오면 미지급금 처리하지만 실제 실무는 할부 금융에 캐피탈이 나오게 되고 캐피탈이 나오게 되면 계정 과목을 뭘 쓰셔야 되냐? 차입금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기간이 1년 이내 짧은 기간이다 라고 한다면 단기 차입금이 될 거고요. 1년 이상의 긴 기간이다 라고 한다면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건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조금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000만 원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 엘리베이터를 뭐라고 회계처리를 할 것이냐? 우리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죠. 자산을 취득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뉘어지는데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지금은 건물에 대한 거니까 건물이란 계정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우리가 기본적인 건물의 가치가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자본적 지출 항목에 해당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한 수리나 건물의 외벽 도색, 파손된 유리 교체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분류가 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 따라서 차변은 건물로 처리가 되고요. 수선비 아닙니다. 건물로 처리가 되고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돈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대변에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 되겠습니다. 차변의 건물 1,0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1,000만 원 처리되고 여러분들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한테 질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내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고 오셔야 합니다. 문제 7번입니다. 우리 회사에 영업부 건물을 수리하고 수선비를 500만 원을 통장에서 이체했답니다. 그럼 이 수선비를 뭐로 처리할 거냐?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이 있는데 문제 확인하니까 수선비 중에 400만 원은 냉난방 장치 설치와 관련된 것이고 잔액은 외벽 도색이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수리비가 500만 원 들었고 그 중에 400만 원은 냉난방 장치 설치다. 냉난방 장치 설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죠. 이건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셔야 되고 외벽 도색은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수리비가 500만 원 들었지만 그 중에 4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다. 건물로 가셔야 되고 100만 원은 수익적이다. 수선비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차변에 건물 400만 원, 수선비 100만 원, 합한 500만 원의 금액을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문제 8번요.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내용인데 자 유형자산 매각은 그냥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냐? 장부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 중인 상품 배달용 화물차 화물차는 차량 운반구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을 거고요. 취득금액이 6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420이다. 이 600이 취득했는데 현재까지 420만 원이 가치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가치 감소하고 남아있는 실질적인 장부 금액은 180만 원이라는 거죠. 이 180만 원의 차량 운반구를 얼마에 매각한다? 150만 원에 매각한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금액이
처분 손실 금액이 3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이걸 매각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하실 일은 차량 운반구를 금액을 감소 먼저 시켜야죠. 차량 운반구를 처분을 합니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 600만 원 취득원가 감소할 거고요. 차변엔 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객 먼저 상계 처리하셔야죠. 실제 가치가 180인데 나는 150만 원에 월말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거니까 차변에 차이나는 30만 원을 우리는 뭐로 처리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가게 되겠죠. 만약에 플러스 금액이 나온다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셔야죠. 거래 이중성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 8번까지 풀어드렸고 9번 문제 넘어갈까요? 사용 중인 에어컨이 있고 이걸 또 매각을 한답니다. 동일합니다. 취득 금액이 2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객 80이라고 한다면 가치가 감소해서 현재 실제 가치는 80만 원이다. 장부 금액이 80만 원인데 이 80만 원 장부 금액을 얼마에 매각해? 100만 원에 매각해. 그럼 반대로 플러스 금액이 처분 이익 금액이 20만 원 나오겠죠. 실제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처분 이익이 20만 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에어컨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비품이 감소할 것이고 취득원가 200만 원이 감소합니다. 이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120만 원 차변에 상계시켜 주시고요. 실제 가치가 80만 원, 장부 금액이 80만 원인데 나는 100만 원을 받았고 그 100만 원을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차변엔 미수금으로 들어갑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비교해보면 대변의 금액이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 차이 나는 금액 20만 원을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고 이미 처분 이익이 20만 원이다라는 내용은 확인한 상태에서 회계 처리를 시작했죠. 장부 금액을 확인하시고 항상 장부 금액을 얼마에 처분했는지 처분 금액과 비교하셔서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를 알고 회계 처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유형자산 관련 분계 예제 문제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결산을 한대요. 우리는 결산이라고 하는 게 12월 31일이죠. 12월 30일에 결산하면서 차량에 대해서 80만원, 그리고 비품에 대해서 30만원, 감가상각 계상하라. 무슨 말입니까? 결산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차량도 있고 우리는 비품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자산에 대한 가치가 감소한다는 거죠. 차는 80만 원이 감소가 되고 비품은 30만 원이 가치 감소한다. 감가상각을 우리는 직접법, 자산의 가치를 바로 줄이는 직접법도 있고 간접법도 있는데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사용한다. 감가상각 누객을 통해서 가치를 줄이죠. 차변에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하게 되고요. 이 비용을 통해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객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줄이는데 80만 원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객이고 나머지 30만 원, 오 차량 아닌데 나머지 30만 원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객으로 들어갑니다. 감가상각 누객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 누객이 차량에 대한 차감 계정인지 비품에 대한 차감 계정인지는 구분하셔야 되고 실무적으로는 자산마다 유형자산마다 건물 그리고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 다 별도로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유형자산을 다 감가상각을 하는 건 아니죠. 앞에서 학습하셨는데 유형자산 종류 중에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기억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유형자산에 관련된 분계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였고요. 다음 시간 저희는 유형자산에 관련된 객관식 연습 문제를 풀이하면서 유형자산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 문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문제들은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